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클릭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의 둘째 날 네 번째 투표 끝에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차기 교황은 미국 출신의 69세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레오 14세로 즉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영국은 소고기 등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대가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폐지와 자동차 관세 쿼터를 받아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의 두 번째 청문회에서 SKT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방위원장은 증인에 불출석한 최태원 회장을 향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에서 미국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새 교황은 첫 일성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럽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입니다. 네, 먼저 새 교황 선출 당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교황 선출 소식이 세상에 발표된 순간 이곳 바티칸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저녁 6시 5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워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흰 연기가 나오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콘클라베 개막 이틀 만에 투표 횟수로는 네 번째 투표에서 추기경 13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표가 모이면서 새 교황의 선출이 확정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는 오후 7시 10분쯤 교황청 수석부직 추기경이 나와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즉위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흰색 수단을 입은 레오 14세 신임 교황이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 손을 흔들면서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전 세계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 출신 교황은 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지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은 인물 가운데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의 선출이 조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1955년생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페루에서 20년간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로 교황청 주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출신 첫 교황 선출에 미국의 큰 영광이라며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올리고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인구의 17%에 이르는 가톨릭교도 14억 명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새 교황에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의 화합 도모, 교황청 재정 투명성 강화 등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영국은 소고기 등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폐지와 자동차 관세 쿼터를 받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영국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뒤 첫 협상 타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ith this deal, the UK joins the United States in affirming that reciprocity and fairness is an essential and vi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de. The actual deal is a very conclusive one. We think just about everything's been approved. So good for both countries. 네, 이번 협상 내용을 요약하면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기계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아낸 겁니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된 25%의 관세를 폐지하고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 낮추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이 10만여 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수출 차량 전체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다만 영국에 대한 기본 상호관세 1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에탄올, 기계류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해왔던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감면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전화 통화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발표 직후 영국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we've agreed the basis of a historic economic prosperity deal, and that is a deal that will protect British businesses and save thousands of jobs in Britain. 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첫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만남이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을 거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expect that it will just be a formality to break the ice, or are they going to get into substantive negotiations? I believe so, yes. I believe it's substantive, yes.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ood weekend with China. I think they have a lot to gain.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협상을 위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먼저 인하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이번 협상이 잘 되면 관세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t could be. I mean, we're going to see right now. You can't get any higher. It's at 145, so we know it's coming down. 또 중국도 미국과 합의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 이후 시진핑 중국 수석과 주말에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번 영국과의 협상 타결이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첫 무역 합의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어떤 요구를 해올지 구체적인 예상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 인하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철폐나 이 쿼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영국과의 첫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정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와 기본 상호 관세 10%가 발효가 돼 있고 국가별 관세로 부과한 25%는 유예를 시킨 뒤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실무협의를 가졌고요. 워킹그룹 구성 등 후속 협의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부 의제주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서 제이미 승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최종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두 후보는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 1시간 동안 사실상 공개 토론을 이어갔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까지 낸 사람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는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 내홍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압박은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우자 지도부는 한심하다고 받아치며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양자 대결 여론조사 등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김 후보는 당원 당규상 당무 우선권을 꺼내들고 다음 주 방송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당이 한 후보의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려 한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당 지도부는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즉각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선된 김 후보가 이제와 말바꾸기를 한다며 언성 높여 질타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재자로 규정한 대권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빗대기까지 했는데 지도부는 예정대로 이번 주 양자 여론조사를 통해 11일까지 단일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시사하는 초강수까지 두며 김 후보자 결단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내 이당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 극한 대치를 벌이는 건 우리 정당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단일화 논의가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선 과정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 하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단일화에 대한 말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버티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며 당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전당대회 전날까지도 후보로 선출되면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후보 선출 직후 발언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후보 선출 사흘 뒤 김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면서도 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공개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변한 배경을 두고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 구도가 보수 진영에 유리해져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섰을 거란 겁니다. 불소식이가 이렇게 충청남도까지 와서 지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후보가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기호 2번 후보로 확정할 것이란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둔 후보 적합도 조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 최종 후보로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경제계 민감 현안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말했는데 이 후보가 다시 우클릭 경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며 그 중심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후보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며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이 후보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 바닥 민심 훑기에 이어 경제계 접촉면을 넓히면서 연일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성장을 거듭 중시하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북과 경남 지역을 순회하는 3차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에이펙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과 칠곡, 김천, 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경남 창녕과 함안, 의령 등을 순회하는 영남 신라벨트 편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 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의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어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받은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 두 번째 청문회에서 SKT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예고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대선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 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유심 갈라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게. SKT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정하고 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거죠? 예. 가입자 형평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이탈과 이로 인한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저희는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약금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 코드가 홈 가입자 서버 석대 외에 추가로 발견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립니다. SK텔레콤 측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MMS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선 확인된 유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통지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시스템이 달라 이번 주 안에 통지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가량 감소한 4,046억 7천만 달러로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 70%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인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7월부터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급증으로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35% 늘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고령화와 자본 투입 감소, 총요소 생산성 둔화로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대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900억 원대 후순위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 상환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불법 방문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 3차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기일 이후 3주 만에 법정으로 나오는 건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을 통해 출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에선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주요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청사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당일 경호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반 피고인처럼 청사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취재진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은 언론사는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안 강화는 유지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형사재판 당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모두 청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법원 출입로 등에서의 집회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플랜카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청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른바 VIP 경로설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5천만 원 신권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찾아 전 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적힌 정보의 의미와 지급처 등을 물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돈 뭉치를 사용권이라고 부르며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한 화폐 중 검수를 거쳐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6시간 정도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김 전 소장에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경위와 대금 결제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민의힘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천여만 원을 측근히 대납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사고로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갑작스러웠던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은 수십 미터 뒤로 튕겨나갑니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산산이 부서졌고 SUV 앞부분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폭발음? 전쟁 났는 줄 알고 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누워있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곳 사거리부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전까지 무려 100m가량을 반대편 차선에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용차엔 정 씨를 포함한 20대 5명이, 피해 차량인 SUV엔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까지 모두 2명이 숨졌고 정 씨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인의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정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열을 진행한 경찰은 국가수 정밀감정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에 충돌하더니 잠시 후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탈환합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다가 검거돼갖고 차에 타는 순간까지 막 좀 심하게 반항을 하셨는데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시내버스 등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건물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3명을 차로 쳤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는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119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소지품만 두고 현장에서 달아났는데 차량이 입구 일부를 가로막아 소방 출동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밤중 승용차 한 대가 119 안전센터 앞으로 들어오더니 입구를 비스듬히 가로막은 채 멈춰섭니다. 곧바로 운전자가 나와 황급히 달아나고 뒤이어 차량을 쫓던 경찰차들이 도착합니다. 밤 11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40대 운전자 A씨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두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3시간 40분 만에 차량을 견인했는데 그동안 긴급 구조 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됐습니다. 황당한, 그것도 음주가 의심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방 활동까지 차질을 빚은 겁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조만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지난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120만 명분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20대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도자기에 숨겨보낸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경북 포항과 경기 성남시 등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어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카카오가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인터넷 전화 소스 코드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 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부산과 밀양, 서울 북부지검 등 전국 지역검찰청에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로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피의자 1명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며 이 사건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1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10억 원대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도쿄의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초등학생들에게 돌진하면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일본에서 무차별 범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지하철 승객들이 계단을 따라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참 퇴근할 무렵인 저녁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 40대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20대 남성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2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쳤고 이후 주변 시민들이 제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한 명도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電車に乗ったらなんかドカンっていう音がして一斉にその車両の中のみんながわーっつって出だしたんですよ外に。そしたら血まみれの男の人が一人その後ゆっくり出てきて 해당 노선의 일부 구간은 4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오사카역과 간사이 공항을 오가는 JR 간사이 공항선 전철 내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2021년에도 도쿄 전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는데 당시 남성은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일 오사카시에서는 SUV 차량을 운전하던 20대가 초등학생들에게 돌진해 학생 7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ゆっくり来てで幅寄せみたいな感じで子供挟まっててもずっと進み続け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ました。 20대 남성은 모든 것이 싫어져 초등생 몇 명을 숨지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가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뉴욕시 소재 컬럼비아대 중앙도서관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들어가 이 가운데 70여 명이 대학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시위를 주최한 콜롬비아대 아파르트헤이트 페즈라는 교내 학생단체는 100여 명이 중앙도서관인 버틀러 도서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탄압은 저항을 낳는다며 만약 제국주의 폭력으로 득을 보는 대학 당국이 탄압을 강화하면 캠퍼스에서 저항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밀렵꾼이 독살한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독수리 12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공원 당국과 동물보호단체는 현지 시각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흰 등 독수리 등 멸종 위기 또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독수리 123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이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독수리 중독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산채로 구조된 독수리 84마리 중에선 83마리가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게이츠는 현지 시각 8일 내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들고 있기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난 내 돈을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0년간 내 재산의 사실상 전부를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생명을 구하고 개선하는 데 기부하겠다. 그리고 재단은 2045년 12월 31일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을 맞아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은 각자의 전공 실력을 살린 재능 기부로 어르신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빨간색 종이로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한 꽃을 학교를 찾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명나는 공연과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건물 밖에서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수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안마도 받고 사진도 찍고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활기를 되찾습니다. 아주 기분 좋죠. 젊은 기분으로 저에게 힘을 줘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이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까지 하니까 뭔가 전공을 살리는 느낌이 들고 사회복지 실천 역량까지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대학 측은 고령화 사회 속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효행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춤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아름다운 재능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10mm의 비가 집중되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전 중 이 비구름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마치 여름처럼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집중되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은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에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중부지방은 10에서 50mm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동반돼 비상입니다. 전국에 강풍이 불겠는데요.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은 한낮에 서울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겠고요. 대구는 18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동안 쌀쌀하겠고요. 휴일에는 영서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